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들리셔요? 잘 들립니다. 아유, 안 들리는 줄 알고 놀랬습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네. 힘든 아주 또 영광스러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돌민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2014년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이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거 생각하면 참 슬프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던 똘비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반이었고요. 이 똘비가 다니고 있는 학과가 무슨 학과냐면은 우리가 뭐 공대, 미대 여러 가지 단과들이 있지만 똘비가 있었던 곳은 이 이름은 좀 다른데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이 학과라는 게 아니고 뭐 물리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사람을 치료해주고 국가 자격이 있는 그러한 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 이러한 학과의 특성이 일단은 실습도 있을 거고요. 졸업반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어떻게 보면 지표 중에 하나죠. 학생들을 얼마만큼 국가고시에 많이 합격을 시켰냐.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똘비도 뭐 내가 이 학과를 졸업을 해서 아예 다른 길로 가야겠다. 이러면 좀 상관이 없는데 똘비 스스로가 나는 이 학과를 졸업을 하고 국가 자격 취득을 해가지고 이 길을 좀 걸어보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졸업반이기도 했지만 학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다 참여를 했다고 해요. 이게 똘비의 성향도 있었겠지만 학과가 좀 강압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학과에서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요양병원에 학기 중에 정규 수업 시간에 그게 있었대요. 실습이. 그래서 이 실습을 무조건 나가는 건데 똘비는 당연히 신청을 했죠. 그 과목을. 그래서 교수님 지도 아래 그 해당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노인분들을 케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노인분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은 근육량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렇다 보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허리는 더 굽고 몸이 구부정하니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똘비가 가서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분의 상황에 맞게끔 운동도 좀 지도를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드렸다고 해요. 똘비가 또 잘하기도 했고 가면은요, 그 운동실처럼 이렇게 좀 뻥 트인 이러한 강당 같은 공간이 있대요. 거기에 이 실습 온 학생들이 우르르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은 그 병원 관계자분들이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르신분들은 배분해가지고 뭐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 다음에 차트도 준대요. 병원에서. 이 실습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어르신의 상황에 맞게 또 구두로서 질문을 하면서 어르신을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이게 한 학기 과목이니까 가면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어르신분들을 케어를 했다고 해요. 근데 개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몸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거동이 좀 힘드세요. 그런데 정신도 너무너무 또렷하시고 말도 굉장히 힘있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근데 어떤 한 분을 지도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그런 케이스였대요. 몸의 밸런스도 많이 무너져 있고 거동도 많이 힘들었지만 뭐 말씀하시는 이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떨어지면 말이 느려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발음도 또렷또렷했고 굉장히 말도 빨랐고 아무튼 조금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60만 늙었지 정신은 진짜 젊으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계셨대요. 여자분이셨고 그분을 몸을 이거는 여기를 조금 근육을 좀 키우셔야 된다. 뭐 불편하다고 자꾸 안 쓰시고 하면은 더 무너진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몇 번쯤 뵀을 때 그분이 꼭 똘비를 찍어주셨대요. 나는 저 총각이 난 진짜 좋다고.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지도를 다 해드리고 이제 가시면 되고 저 다른 분 좀 보고 올게요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팔목을 잡더래요. 팔목을 딱 잡으면서 잠깐만 그러면서 그분이 주머니를 막 뒤지시더랍니다. 뒤지시더니 그 똘비 주머니에 손이 쑥 들어갔다 나오더래요. 그 똘비가 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쉿 하고 좀 이따가 가서 봐 고마워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느낌상으로 용돈을 좀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 지도하고 뭐 운동 기구들 뭐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나와서 주머니를 싹 봤더니만 5만 원짜리 한 장이 딱 들어있더래요. 이야
이게 용돈치고는 되게 크게 다가왔대요, 똘비한테. 우와, 5만 원이나 주시다니 진짜 감사하다. 근데 이거를 뭐 어디다 자랑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감사한 마음만 받고 또 다음 시간이 됐고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지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갈 때마다 용돈을 5만 원씩 계속 주셨대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이게 대학생이고 아직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돈도 많은데 항상 쪼들린 이 대학생한테 갈 때마다 5만 원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그분이 고맙더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분 지도할 거 이분은 진짜로 안 잡고 30분 이상씩 지도를 해드렸대요. 너무 감사해서 쭉 지도를 해드리고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그분이 와갖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학기가 끝나면 안 오겠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무래도 실습이 끝나고 다음 학기 실습 때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거 이렇게 우리 운동 시켜주고 이런 거 이게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내가 걸으면서도 몸이 많이 이렇게 반듯해진 게 느껴진단 말이지. 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학생인데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뭐 국가고시 합격하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진짜 그땐 제대로 더 해드릴게요 얘기를 하니까 내 동생들 중에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한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곧 있으면 방학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곧 있으면 방학이죠. 그러니까 그 동생한테 연락을 좀 해가지고 한번 미팅을 좀 잡아서 이렇게 운동을 좀 몇 번 지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그 일당이랑은 톡톡히 쳐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겠다. 내가 그동안 이 병원에 있으면서 뭐 온갖 의사 뭐 그 물리치료사네 뭐네 다 내가 겪어봤어도 우리 총각만한 이런 사람을 내가 못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동안 받아왔던 용돈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드리고 제가 한 번 정도는 지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그날도 뭔가를 넣어주셨는데 그날은 5만 원짜리 하나하고 쪽지가 하나 들어가 있더래요. 쪽지 보니까는 전화번호가 써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다 마치고 나와서 지금 바로 전화를 하는 게 맞나 어쩐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뭐 연락처를 받았으니까 바로 전화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받으시더랍니다. 여보세요? 받길래 저 뭐 강옥순 할머니 아시나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되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답니다. 이래저래 해갖고 알게 된 사이인데 한번 연락을 드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다 말을 하니까 어쩐지 안 그래도 그 병문안 갈 때마다 말씀을 주시더라니 그렇게 사람 치료를 잘하신다며요?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다고 그러니까는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서 그러면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집에서 어떠한 기구들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만 하루만 좀 시간을 내서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주말에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알겠다고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똘비가 자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소지를 받은 곳으로 갔답니다. 주소지 받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시가 있으면은 보통 시 내부에서 크게 뭐 재개발 공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신도시 같은 거 세울 때는 시 약간 외곽 쪽에서 신도시들이 막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선 신도시가 있었고 특히 지방도시에서 이런 신도시의 특성이 뭐냐면은 아직은 논두렁과 밭두렁이 공존을 해요. 그런 신도시는. 신도시 경계면은 막 논두렁 밭두렁이란 말이죠. 그 경계면에 있는 논두렁 밭두렁에 주택을 짓고 살고 계셨대요. 그분이. 어차피 본인 학교에서도 차 타고 한 15분 20분 거리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뭐 금방 갔답니다. 딱 주말에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대요. 저 똘비입니다. 인사를 드리니까 이렇게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잘은 몰랐는데 집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집을 진짜 잘해놓고 사시더래요. 이게 한쪽에 그 헬스장 같이도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이 있고요. 그 러닝머신도 있고 우리 웨이트도 조질 수 있는 기구 몇 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이분은 운동에 대해서 꽤나 진심이시구나라는 게 느껴졌대요. 똘비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대요. 지금 갖고 계신 기구에서 좀 부족한 거는 뭐가 있고요 이건 인터넷으로 사시면 되고 대략 금액은 얼마 정도 하고 운동도 좀 지도를 해드리고 한참 이렇게 했대요. 이 여성분은 나이대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대요. 왜 그러냐면 똘비가 이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릴 때 나이를 알아야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50대 중반이셨대요. 그분이 여러 가지 운동을 이렇게 따라서 막 하더니 진짜 전문가가 이게 전문가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어깨 으쓱하죠. 그래서 아직은 정식 자격증은 없고요. 저 그 자격증 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꼭 딸 거라고. 아이고, 내 정신 봐. 뭐라도 먹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똘비가, 아니다고. 저 저녁에 또 약속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이 정도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은 한결 좋아지실 거라고. 이렇게 꾸준히만 운동하시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아유, 그래도 그냥 가는 거는 좀 근다고. 이거 그러면 과일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막 글더래요. 그래요. 똘비가, 자기도 땀 좀 흘리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럼 과일 좀 주시라고 해가지고, 과일하고 뭐 커피랑 이것저것 다과를 좀 내주셨대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혹시 시간이 또 언제 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근데 제가요 국가고시 그 특별 강의반이라는 걸 또 방학에 실시를 합니다. 저희 학과에서. 시간이요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국가고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앞으로 2-3번 더 시간 못 내주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예, 뭐 그쯤은 제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씩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진짜 고맙고, 내가 주변에 나처럼 나이는 먹어가는데 몸 밸런스는 무너져가는 이런 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더 와줘요. 그러면서 흰 봉투를 앞에다 이렇게 딱 놔주더래요. 되게 공손하게. 흰 봉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돈이라고 생각을 무조건 했으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주머니에 넣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차 타고 좀 가다가 당연히 봉투를 열어보죠. 궁금하죠. 돈을 얼마를 줬는지. 열어보니까 돈이 2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이게 20만 원이면 시급 10만 원을 거의 받은 수준이, 한 2시간 거기서 머물렀으니까. 와, 대학생이 20대 중반의 그 대학생이 시간당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따뜻하니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좋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학교 특강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시간 정신없이 막 지나다가 하루는 전화가 오더래요. 봤더니 그 시골 논두렁 밭두렁 여자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고 받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시간 어때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한번 드려서 일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부한다는 학생 내가 미안해요. 토요일날 시간 되세요? 그래가지고 예, 이번 토요일날 제가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쯤 갈까요? 그러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갔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갔더니 그 여자분,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의 지인분으로 보이는 2분의 여성이 더 와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총 3분이시죠.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내가 좀 지도를 해드리겠다. 근데 뭐 사실상 3분 중에 그 처음에 뵀던 한 분은 조금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긴 했지만 나머지 2분은 그렇게까지 아픈가? 지장이 있나? 싶은 상태였대요. 꽤나 건강하신 상태였대요. 2분은. 그래서 이분들은 그럼 이 건강을 유지하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지도를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또 열심히 지도를 해드렸대요. 그날은 거의 한 3시간이 걸렸답니다. 3분을 지도를 해드리다 보니까 3시간 막 그렇게 지도를 하고 나서 또 다과 좀 하고 가라. 그래서 똘비도 목도 마르고 하니 앉아서 주시는 과일 좀 먹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하니까 3분이 각자 봉투를 내밀더래요. 각자. 그래가지고 각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3개를 이렇게 받았어요. 3개를 받아서 한쪽에 딱 챙기고 차 시동 걸고 조금 가다가 한쪽에 차 세워놓고 바로 봉투를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0만 원짜리 봉투가 3개. 그러니까 60만 원이 그날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60만 원. 3시간 일하고 60이면 저 진짜 지금이라도 가요. 부르면. 너무 짭짤하고 좋은 거예요. 똘비가. 그래가 진짜 이게 내가 이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다. 막 이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또 줄을 보내고 이번에는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서 미리 전화를 드렸대요. 선생님, 저 똘비입니다. 혹시 뭐 이번 주에도 그 운동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때 2번에서 3번 정도 더 하신다고 말씀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도 시간 되냐고. 시간 됩니다. 토요일날 똑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또 갔고 별다른 거 일절 없었대요. 진짜 가면은 이분들이 본인이 뭔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따라하시고 되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날도 한 2시간 반 3시간 지도를 해드리고 60만 원을 벌어서 왔답니다. 얼마나 진짜 꿀 같습니까 이게 앞으로 한 번 정도 남았다는 게 슬플 따름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갔어요. 세 번째 가가지고 똑같이 다 이렇게 지도를 드리고 똘비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거죠. 어떻게 지도는 다 끝내고 각자 계속 운동을 이어서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조금 더 모르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좀 해도 괜찮겠냐? 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라. 내가 어떻게든 여기 와서 지도를 해드리겠다. 그러니까는 그날은 돈을 조금씩 봉투에 더 넣어서 주셨답니다. 그렇게 그분들하고 어떻게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은 잊고 있었답니다. 잊고 방학에 특강이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돌아가면 특강을 해주셨대요. 특강 들으면서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가 한여름이에요. 막 겁나게 더웠대요. 전화가 오더랍니다. 봤더니 그 논두렁밭두렁 그 여사님이세요. 아이고 선생님 하고 전화 받으니까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방학인데 날씨도 더운데 아이고 저야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내가 당일날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오늘 조금 올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요? 지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좀만 와주실 수 있겠냐. 그 똘비가 생각을 했대요. 특강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좀 제껴도 되거든요 똘비가. 그래서 일단 군침이 싹 돌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뭐 급한 일이십니까? 물어보니까는 우리 집안 어르신이 한 분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똘 선생이 와가지고 지도 한번 해주면 나 진짜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운동기구랑 이런 거 좀 챙겨서 가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수업 제끼고 바로 갔대요. 왜냐? 돈이 말랐거든요 똘비가. 막 갔어요. 가가지고 딱 그 집에 들어서니까는 그동안 쭉 지도를 해드린 여성 3인방 그 3인방이 딱 계셨고 처음 보는 여자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나이가 좀 많으셨대요. 70대 후반이셨답니다. 70대 후반. 70 후반이신데 그래도 머리에 거의 백발이 없었대요. 그냥 검은 머리셨고 허리도 꼿꼿하시고 꽤나 정정하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시냐 하면서 막 지도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을 지도를 할 때 나머지 세 분의 여사님이 똘비를 약간 삼각형으로 감싸고 앉아 계셨대요. 이렇게 보면서 똘비는 내가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를 옆에서 보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시선이 느껴지고 이런 거 없이 열심히 그냥 지도를 해드렸대요. 막 지도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한참 이렇게 지도를 봤다가 똘비 손목을 이렇게 딱 잡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 김똘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김똘비 몇 살? 저 20대 중반입니다. 목소리만 봐도 사람이 기운이 넘친다 넘쳐. 진짜 흘러 넘친다. 어찌 이렇게 기운도 좋고 사람이 좋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인사를 드리니까 잠깐만 여기 앉아봐 그 수영 잘해? 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영요? 저 수영 좀 합니다. 제가 저희 동네 조우련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잠깐 있어보자. 잠깐 그럼 수영 좀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요? 여기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잠깐 좀 같이 가게 하면서 그냥 앞장서서 어디인가 가시더래요. 그 똘비가 운동을 가르쳐드리다 말고 되게 얼떨떨하게 그분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답니다. 그분 집에서 뒤쪽으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갔대요.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걸음이 이제 빠르지 않았고 나머지 여사님들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부축을 하면서 쭉 걸어가니까 그래도 나름 걸음걸이는 속도는 괜찮았대요. 그쯤 걸어가니까 똘비는 몰랐죠. 뒤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논두렁 밭두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농번기 때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저수지가 하나 있더래요. 저수지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았는데 방죽?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저수지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 앞으로 갔는데 그 물하고 땅하고 맞닿는 경계면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나무 뗏목이 하나 떠있고 그 나무 뗏목 위에 흰 천으로 쌓여진 뭔가가 올려져 있더래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똘비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여기서 물장구 치고 놀다가 저렇게 됐다고 미안한데 저것 좀 가져다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 똘비가 저수지를 들어가라고요? 저수지는 위험합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여기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우리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영 좀 할 수 있으면은 가가지고 저 뗏목만 좀 끌고 여기로 좀만 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래도 저수지는 위험한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계곡이나 바다하고 저수지는 다르대요. 이게 막상 들어가려고 보면 저수지는 물 색깔이 다르대요. 이게 물 색깔이 시커멓대요. 저수지는 들어가기가 좀 근데요. 그래서 좀 머뭇머뭇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여사님 3인방 중에 한 분이 잠깐 일로 와보라고 따라갔대요. 따라가니까 우리 그 집안 어르신이 부탁하는 거 한 번만 들어주라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갑자기 저분은 이렇게 운동 가르쳐주러 온 사람한테 이게 참 실례인데 참 내가 진짜 미안해 하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손에다 뭘 막 쥐어주더라. 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봉투에 넣지도 않았어요. 5만원짜리를 이렇게 막 접어갖고 본인한테 손에 건네준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 세보진 못했는데 두께가 좀 있더래요. 아무리 못해도 여러 번 접어서 줬지만 3, 40은 되지 않을까 하는 양이었대요. 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저수지를 봤대요. 3, 4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저수지 물 색깔이 조금은 맑아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머니에 돈을 넣었답니다. 딱 돈을 넣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셔라 하면서 그 저쪽에 가 계시라고 해놓고서 똘비가 그 빤스만 남겨두고 옷을 벗었어요. 한쪽에 딱 놨어요. 똘비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죠. 여기서 저걸 건져드리고 내려가서 집에 가서 샤워기로 물 한번 뿌리고 빤스는 싹싹 빨아가지고 한쪽에 놓고 빤스 없이 바지하고 티 입고 집에 가면 된다. 돈 번다. 오늘 거의 100만 원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다 딱 놓고 헤엄쳐서 가서 뗏목 잡고 가까이 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거 딱 빼가지고 흰색 천으로 쌓여있는 거 딱 전해드렸대요. 엄청 고마워하시더래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랍니다. 똘비가 딱 그렇게 하고 웃으면서 아유 저 내려가서 그러면 조금 저 몸 좀 한번 씻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유 그러시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냥 어려운 것도 없었고요. 저수지라서 조금 걸리는 게 있긴 했는데 들어갔을 때 발에 뭐가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상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것도 일절 없었고요. 수심도 그렇게까지 깊은 것 같지도 않았대요. 처음에는 좀 안 깊다가 들어가니까 좀 푹 들어가긴 했어도 전혀 지장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그날 쏠쏠하게 돈을 벌어서 집에 왔어요. 그 돈으로 밥도 먹고 뭣도 먹고 이렇게 노는데 그 이후로 대략 한 달간은 어르신들이 연락이 없었대요. 그리고 똘비도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묻더랍니다. 네. 야 똘비야 그러더래요. 왜? 너 밤에 뭐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밤에 술 먹지. 술 먹어야지. 밤에 뭐 하겠냐 그러니까 아니 너 인마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살이 빠질 수가 없는데 내가 술 먹고 그렇게 노는데 어떻게 살이 빠져? 그러니까 야 너 어디 아픈 거 같아 인마.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다시 문득 거울을 봤대요. 똘비가 몸이 막 보디빌더 같은 그런 몸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우통을 벗었을 때 그래도 쟤는 쇠질 좀 했다 느껴지는 몸이었대요. 근데 근육도 상당히 빠졌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해서 빠진 살과 아파서 빠진 살은 이 몰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 몰골이 마치 흡사 아파서 살 빠진 사람 같은 게 딱 그제서야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술을 그렇게까지 먹었나?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게 됐대요. 똘비가. 왜 그러냐면은 자려고 눕지 않습니까? 자려고 누우면은 그렇게 누가 귀에다 대놓고 웃기 시작을 한대요. 이게 웃음소리가 한 명이 아니래요. 아이,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되게 그 중후한 남자, 그 다음에 쇠를 긁는 듯한 그러한 목소리가 섞인 여러 명이 섞인 듯한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돈대요. 예. 이게 내가 요즘 신경쇠약이 걸렸나 처음에는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에 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게 미치는 게 우리가 이제 신경쇠약이고 그러면 또 잠을 며칠 못 자면 나도 모르게 골아 떨어지고 이렇게 잠에 푹 들 때는 소리가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라면. 근데 이 소리는 너무 특이했대요. 잠에 들려고 하면 소리가 옆에서 그 폭죽 터트린 것처럼 확 크게 난대요. 소리가. 예.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꾸벅꾸벅 졸면서 잤대요. 그냥 앉아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럼요.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똘비가.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지금 몸에 문제가 생겼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들이 일단은 그럼 이 약을 드셔보세요. 아니면 뭐 우리 영양주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양주사 이거 한번 맞아보세요. 그래서 수액도 맞고 뭐 해봤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소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고 이제는 저녁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웠대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 누구랑 같이 있으면 소리가 좀 안 났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친구 집 가서 친구 부여잡고 옆에서 자고 이게 하루 이틀이지. 친구들도 이거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먼 근육은 근육이에요. 먼 공부는 공부예요. 생활은 다 무너져 가고 이제 미치겠더래요, 똘비가.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전화가 울리더래요. 봤더니 그 논두렁 밭두렁 여사님 전화였대요. 받았대요. 여사님. 그러니까는 똘비씨 잘 지내죠? 라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사님 요즘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님이 어디가 제일 건강하고 사람들 건강 지켜줘야 될 사람이 왜 몸이 어디가 아픈데? 그래가지고 요즘 잠을 제가 제대로 못 잡니다. 불면증이 와가지고 죽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자세히 좀 말해봐. 무슨 불면증?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막 잘라고 울면은요 꿈꾸는 것처럼 귀에서 막 누가 웃는 소리 들리고 좀 그래요. 제가 요즘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거 내가 미안해서 이거 저기 지금 좀 그러면은 이쪽으로 좀 와줄 수 있겠어? 라고 뭔가 좀 미심쩍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셔요? 저 지금 운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택시비 줄게. 택시 타고 와. 일단 와봐. 이번엔 내가 그쪽을 좀 도와줄 테니까 와봐. 그러시더래요. 똘비가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분이 뭔가를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봤답니다. 이게 그분 집으로 딱 가니까는 그 여사님 3인방이 딱 계셨대요. 그래서 잘들 계셨어요. 인사를 하는데 그 여사님들이 똘비를 딱 보더니 아이고 피골이 상접했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저 죽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왜 악몽 같은 것도 혹시 꾸고 그래? 그 똘비가 얘 좀 꿉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 여러 명의 목소리가 섞인 그 웃음소리가 자꾸 귀에서 들리는데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해결법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일단은 한번 와봤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도움 주시고 했던 분들이니까 또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왔어. 그때 말이야. 그 뗏목에서 빼줬던 거 그게 뭔 줄 알아? 그러시더래요. 예? 아니요, 그냥 그 흰색 천으로 쌓여있던 거 그거 그냥 제가 빼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안에 그 항아리가 들어있었어 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예, 묵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 속에 다른 게 들어있던 게 아니고 종이 쪼가리 그 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거 저런 게 좀 들어있는 항아리였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인즉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 애군을 모은다고 그러죠. 안 좋은 기운을 이렇게 싹싹 긁어 모아서 집 대성한 항아리라 그거예요. 그것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나이가 많으셨던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었고 그거를 너한테 찾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 그분은. 근데 진짜 그럴지는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일을 한 거죠. 똘비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본인이 건강한 상태였으면 믿었을 거래요, 이거를. 근데 똘비가 몸이 이렇고 소리가 들리니까 믿을 수밖에 없더래요, 똘비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손을 붙잡더니 막 손을 쓰다듬으면서 미안하다고. 진짜 우리가 똘비 씨한테 미안하다고. 그 어르신이 내 이런 짓을 할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막 이렇게 말하는데 더 무섭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거면은 답이 있을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잠깐만 그러더니 한 분이 나가시더니 막 전화통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예, 접니다. 그때 운동 가르쳐준 그 청년. 그 청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주 애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눈도 퀭하니 이거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요. 이게 고마운 사람한테.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따지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멍하니 앉아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한참 막 전화통화를 하더니 딱 들어오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때 그 만났던 그 어르신 다시 일로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똘비한테 그러더래요. 똘비가 알았다고. 그럼 좀 기다리겠다고. 한쪽에 이렇게 앉아있었대요. 이게 거기 앉아있는데 바람이 바깥에서 여름이니까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오는데 야, 나른하니 그 귀에서 막 나던 소리도 안 들리고 졸음이 진짜 미친놈같이 쏟아지더래요. 이게 참을 수 있는 형태의 졸음이 아니었대요. 똘비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었대요. 고개 딱 꺾으면서.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 눈을 딱 떴는데 완전 한밤중이더래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본인은 바닥에 거의 널브러져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몸은 좀 개운하더래요. 부랴부랴 핸드폰 찾고 옆에 막 불로 비춰보다가 이렇게 스위치 올려갖고 방에 불 켜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봤는데 이때 시간이 새벽 거의 4시였대요. 핸드폰 찍히는 시간이 조용하더래요. 근데 이게 지금 똘비 집이 아니잖아요. 이 방 저 방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내가 실례를 했구나. 일단은 집에 가서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올 때 택시 타고 올까 뭐하고 하다 차를 갖고 왔거든요. 차로 갔대요. 차로 이렇게 딱 가는데 뒤에서 일어났어요? 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뒤를 보니까 여사님 한 명이 서가지고 본인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해버렸습니다. 너무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잤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바로 가지 말고 좀 기다려요. 좀 있으면 동이 틀 거고 동이 트고 우리가 똘빗이 잘못 이렇게 된 거는 다시 세우고 갈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말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겠다고. 나는 좀 편하게 차에서 기다리겠다. 일단 차에 가서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핸드폰을 좀 보다가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또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있다가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뜨니까는 6시 반 정도 됐대요. 동도 텄고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니까 그분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머니 3인방에 그 다음에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 4분이 딱 앉아 계시더래요. 밥상이 차려졌고 일로 오라고 한 숟가락 뜨라고. 그래서 한 숟가락 뜨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은 눈길도 주지 않고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똘비도 뭔가 모르겠는데 오늘 중으로 내가 그래도 이거를 끊을 수 있겠다. 이상한 증상을. 그 믿음을 가지고 밥을 먹고 좀 앉아있으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부르더래요. 저기 총각, 똘비가 예 일로 좀 와봐. 앞에 갔대요. 앉았대요. 그러니까는 총각 뭐 소리 들리고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지? 그러더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사님들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네. 내가 젊은 사람한테 미안해. 미안하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됐고 그렇게까지 고마운 사람인지도 내 몰랐고 이 늙은 사람이 욕심이 많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게나. 미안하네. 가지. 그러시더래요. 어딜요? 그러니까는 따라오라고. 다시 간 곳은 그 저수지였대요. 저수지 옆에 뭐가 있었냐면 똘비가 빼준 흰색 항아리가 그대로 있더래요. 한쪽에. 그리고 또 한 20-30m 밖에 그 뗏목은 그대로 떠 있더랍니다. 원래 자리에 놓고 오시게 그러시더래요. 그 똘비가 이거 다시 저 자리에 놓으라고요? 그러니까는 자네한테 미안해. 원래 자리에 놓고 오면 모든 게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니 그렇게 하시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맞는 것 같더래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좀 눈치 보느라 한쪽에서 옷 벗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본인도 뭔가 마음이 되게 조급했대요. 그래서 그냥 옆에 여사님 3분의 그 어르신 계시는데 뭐 보든가 말든가 그냥 신발 탁탁 벗고 그냥 빤스만 남겨놓고 옷 싹 벗었대요. 옷 싹 벗고 바로 그 항아리를 딱 낚아챈 다음에 수영을 해서 그 뗏목으로 갔대요. 그때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때는 가서 뗏목을 부여잡고 이렇게 헤엄을 쳐서 왔지만 이번엔 뗏목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항아리를 부여잡고 헤엄을 치기 시작을 했대요. 약간 개구리 수영 개헤엄처럼 쭉 가기 시작을 했대요. 뗏목에 도착을 했고 뗏목 위에 물에 완전히 젖은 흰색 천으로 쌓여진 그 항아리를 올려놨답니다. 딱 올려놓고 뒤를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으신 분은 뒤에 그 돌팍에 앉아 계시고 여사님 3인방은 서 계시더래요. 그 똘비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했지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여사님들이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이제는 뭐 다시 한 20m? 30m? 수영해서 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똘비한테. 막 수영을 했대요. 이게 이 항아리를 놓으러 올 때까지는 못 느꼈는데 항아리를 막상 놓고 나가려니까 좀 무섭더래요. 이 저수지 물이 좀 시커매가지고 아침에 물도 차가웠고 막 헤엄쳐서 그 흙 쪽으로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여사님 한 분이 옆에서 돌을 하나 들더니 똘비 쪽으로 이렇게 돌을 던지시더래요. 똘비가 물에서 하마터면 그 돌에 맞을 뻔했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다른 분들도 옆에 이렇게 돌을 막 갖다 던지더래요. 똘비한테. 진짜 그 돌 중에 하나는 똘비 머리에 맞았대요. 엄청 아팠고 거기서 그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피도 났을 거라고 해요. 똘비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화도 나고. 그래서 내가 저 무트로 나가서 일단은 이걸 어떻게든 제압을 해야겠다. 그래서 물속으로 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가는데 지금부터 한 몇 미터만 더 가면 수심이 발이 닿아요. 똘비가 알아요. 몇 번 돌아가지고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근데 머리를 딱 내밀었는데 혹시 시골에서 감 딸 때 쓰는 그 장대 아세요? 알루미늄 이 쇠로 만들어진 거 긴 거 있어요.
끝에 집게가 있고 그거를 들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그 끝에는 잠자리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진짜 길다란 장대를 하나 들고 계시더래요. 그분이. 그걸 딱 보는데 똘비가 어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 장대 끝에 있는 그 원을 똘비 머리에다 씌우려고 그분이 자꾸 장대를 막 근처로 갖다 대더래요. 그 똘비가 이거를 잡고 치우려고 하는데 지금 물속에 있잖아요. 아직은 발이 안 닿아요. 지금 똘비가.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안 되겠다. 반대로 가야겠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쪽으로 수영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여사님들이 각개전투하듯이 쫙 찢어져가지고 똘비가 이쪽으로 헤엄쳐가면은 한 명이 저쪽으로 막 뛰어오고 그러면서 똘비를 이 물에서 못 나오게 하더래요. 이분들이 미치겠더래요. 똘비가 지금 발이 안 닿아요. 이게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게 지금 똘비가 가려고 하는 방향들이 무슨 방향이었냐면 그나마 사람이 걸어서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었고 나머지는 절벽 같은 곳들이었어요. 일단은 절벽 같은 곳으로 붙어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 힘이 빠져요.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옆에 절벽 같은 데로 가가지고 돌을 붙잡고 좀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나올 만한 곳에서 하나씩 장대를 다 들고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이 장대 길이가 엄청 길대요. 생각보다. 똘비가 와 미치겠다. 내가 이거 만약에 물 바깥이었으면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대요. 이 저수지 물이란 특성도 있고 그렇게 수영을 막 해가지고 한쪽으로 또 나가려고 절벽 옆을 타고 어떻게 가보려고 막 물에서 헤엄치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 장대 끝에 동그라미에 머리가 쏙 하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은 그게 머리에 딱 씌워지자마자 이게 쫙 하고 좀 당겨지더래요. 줄이. 이게 목이 숨을 못 쉬겠고 이런 장력은 아니었고 충분히 팽팽하게 좀 당겨지더니 이 장대를 위에서 밑으로 저 멀리서 막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물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목이 잡혔잖아요. 지금부터는 헤엄쳐도 어느 곳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요. 똘비가. 물속에 그렇게 갇힌 거예요. 똘비가. 이때 똘비가 강하게 느낌이 왔대요. 나는 죽었다. 애초부터 나를 죽일 생각이었구나. 도대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지듯이 들어오면서 막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나중에 막 든대요. 아, 죽기 싫다. 인생 허무하네. 막 온갖 생각이 막 드는데 물 위로 막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하면은 찍어 누르고 물도 이미 많이 먹은 상태였대요. 그때 그 장대가 쭉 하고 본인을 앞으로 당기더래요. 지금부터 시점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점을 지금까지 이야기에 거의 나오지 않은 교수님 시점으로 잠깐만 돌아가겠습니다. 교수님이 방학 특강을 하는데요. 학생 한 명이 상태가 너무 안 좋더래요. 무슨 상태가 안 좋냐면 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걸 좀 느껴요. 영적인 거를. 근데 이 교수님 무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 교수님이. 근데 뭔가 진짜로 안 좋다. 얘한테서 느껴지는 이게 나 옛날에 우리 집안 어르신 객사하실 때 그때 느껴졌던 그런 느낌과 뭔가 알 수 없는 그 찜찜한 그 더러운 끈적한 느낌이 얘한테 나더래요. 그래서 애써 몇 번 무시를 했는데 이게 수업을 할 때마다 너무 강해져갖고 나중에는 본인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였대요. 이게. 그래서 이 교수님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데 그 교육대학원에 영문학과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네. 이 영문학과에 계신 이 교수님은 이 무당 쪽 이쪽으로 아주 심오하게 지식을 아주 많이 쌓으신 분이래요. 영문학과 교수님인데 그쪽으로 아주 통달하신 분이 계셨대요. 가서 얘기를 했대요. 아, 교수님, 내가 뭐 전에도 얘기할 때 몇 번 말했지 않냐. 좀 그런 걸 느끼는데 나 이번 우리 학생 한 명한테 너무 시겁한 이런 느낌을 받았다. 얘기를 하니까 영문학과 교수님이 눈빛을 빛내면서 나 그 학생 한번 보겠다고 해서 수업에 한번 오시기도 했대요. 그 교수님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 학생, 와, 이거 나 한 명한테 좀 보여줘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는 우리 교수님이 느낀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똘비는 몰랐는데 똘비가 특강을 받을 때 영문학과 교수님도 오셨었고 영문학과 교수님이 알고 있는 다른 그 큰 신을 모시는 무당 선생님까지 한번 왔었더만요. 학교에. 그걸 똘비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신분께서 이게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음력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찍어주셨대요. 음력 몇 월 며칠 이 학생 죽을 거니까 가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라고. 그래서 똘비가 그 사건을 당했는데 다행인 거는 여기로 넘어올 때 똘비가 그 전화를 받고 그냥 온 게 아니고 친구들 몇 명하고 통화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똘비한테 전화를 했는데 똘비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했는데 음력 이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뒤집어서 깨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 찾아라, 똘비 찾아라. 그러다 한 명이 똘비 어디 갔는데요? 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교수님 너 거기 어딘 줄 아냐? 그러니까 걔가 안다. 왜냐면 똘비가 얘기를 해서 안다. 내가 문자 받은 게 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영문학과 교수님하고 똘비네 교수님이 출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방죽에 가서 보니까 교수님이 본 모습은 지옥 야차들이 앉아있더래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은 돌박에 앉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게끔 미소 지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고 있고, 여사님 3인방 중에 한 명은 그 목에 걸어놓고 밑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막 누르면서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고, 나머지 여사님 2명은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래요. 춤추는 모양새가 선녀무 이런 걸 추고 있더래요, 옆에서. 그거를 본 교수님이 여기다, 이게 잘못된 그거구나 해서 똘비를 구한 거예요. 똘비는 물에서 끌려 나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신을 잃었거든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똘비는 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병원에서도 희한하다고 했는데 똘비가 3일 동안 정신을 못 차렸었다고 해요. 3일간. 이게 단순히 물을 먹어서가 아니고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깰 때까지 기다리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3일 만에 똘비가 깨어났대요. 먼 꿈을 꾸고 이런 거 전혀 없었대요. 시간이 그렇게 흐른지도 몰랐고. 깨가지고 간호사를 찾고 간호사 선생님이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줬고, 똘비 엄마 아빠도 오셨고 교수님하고 둘이 앉아고 얘기를 했죠. 교수님, 그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쭉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처음에 그 요양병원이잖아요. 요양병원에 그 어르신을 교수님이 쫓아간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뻐해 주시고 고맙다고 해야지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확인도 해야 될 땐 교수님이 쫓아가셨대요. 갔을 때는 아까 제가 닉네임을 강옥순 할머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퇴원을 하셨더래요. 근데 퇴원 사유가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에 있으신 분의 보호자들과 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을 하실 것 같아서 자택에서 돌아가시게끔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강옥순 할머니는 후자셨대요. 갑자기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지셨고 병원 관계자들이 판단했을 때 많이 못 넘기시겠다 싶어서 그 보호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집에서 주무시듯이 돌아가시게 하겠다. 그래서 퇴원 조치를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그 병원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보다 간호사 선생님보다 옆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돌봐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교수님이 막 물었대요. 혹시 강옥순 할머니 좀 이상한 거 없었냐 어쨌냐.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딱 묻자마자 답이 바로 나오더래요. 그분 점쟁이라고. 그분 여기서 우리 병원 사람들 간호사까지 전봐주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여기 원장님이 한번 뚜껑이 열렸었다고. 어디 병원을 무당집을 만드냐고 난리 몇 번 났었다고 여기. 근데 미친 듯이 용하다고 그 할머니.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미친. 혹시 그러면 보호자들 주소가 어딥니까? 이게 원래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교수님하고 이 병원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소를 받아보니 똘비가 갔던 그 논두렁, 밭두렁 그곳이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갑자기 머릿속에 문득 든 생각이, 잠깐만, 내가 방죽에 갔을 때 돌박에 앉아서 산 사람이 저렇게 입이 귀에 걸려서 웃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 맞나 싶은 거예요. 예. 잠깐만 갑자기 교수님이 소리가 확 돋더래요. 그래서 경찰에다 전화를 했대요. 왜? 그때 교수님이 똘비 구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경찰에서 하는 말, 교수님 그때 현장에서 저희가 갔을 때 교수님이 붙잡고 계셨고 저희 쪽에 인계를 했던 사람은 여성 3분이십니다. 교수님, 여자 3명이었다고요. 그 입이 귀에 걸려서 돌박에 앉아 웃고 계셨던 그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는 애초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똘비가 그 집에 다시 가서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따라 나갔던 그 모든 과정에서 봤던 그 79세 먹은 허리가 꼿꼿한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야. 교수님이 와가지고 똘비한테도 얘기를 했죠. 야, 네가 그때 봤던 게 강옥순 할머니인 것 같다. 그러니까 똘비도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그분 처음에도 뵙고 했는데 이건 시기를 좀 더 봐야겠는데 이거는 뭔가 내 말이 맞을 것 같다고. 야,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똘비도 일단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한동안은 사람을 못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미안하다고, 실습 가서 그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고 몸 잘 추스리라고 해서 그 영문학과 교수님이 아는 만신분이 옆에서 뭐 비방도 해주시고 정신적 케어도 많이 도와주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도에는 똘비가 국가고시를 못 붙고 그 다음 연도에 국가고시를 패스하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 3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머니 3인방도 진짜 웃긴데요. 가서 왜 사람 목에다 글 씌우고 있었냐 그런 것들 물어봤더니 구해주려고 장대 빼서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냐고. 이것 때문에도 한참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살땡미수잖아요. 똘비 입장에서 당한 거는. 근데 이게 입증이 정말 쉽지가 않답니다. 이게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똘비 죽을 뻔해서 3일 만에 정신 차린 사람이 하는 말이 올 고들 리도 없고 그래서 일은 좀 지지부진하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뚜렷하게 영적인 거를 본다는 기회가 그런 경험이 쉬운 게 아니다. 살면서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너무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해라. 너같이 영적인 기운이 충만한 애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수님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좀 못된 무당 있지 않습니까? 못된 무당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답니다. 아, 기운이 좋은 놈이다. 이 놈을 잡아서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다. 이 느낌을 정말 잘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스스로가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아무튼 당사자는 참 죽을 때까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그게 있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런 거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영상화를 해야 돼 이런군요. 돌비님이 네. 우리 그 영화 보면은 막 사자가 엉 하면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하나 인수하시죠. 인수요? 네. 최대한 노력. 돌비님 아는 형님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인가 뭔가 그 형님 계시잖아요. 그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작품 하나 하지? 하면서 콜라보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꼬마님. 감사합니다, 돌비님. 오늘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네꼬마님은 현실공포도 레전드시고 귀신 쪽 이야기도 레전드인데 이런 하이브리드도 레전드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가 레전드인 사람은 또 동네꼬마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규정님들께서도 아직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비 동네꼬마는 꼭 들어보셔야 되는 분이니까 전체 정주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